일단 어제의 결과로 여권에서는 약간 당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권의 목소리 듣고 오시죠. 판사들의 개인적인 성향이 직업적인 양심을 누르고 판결에 반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2심 판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금방 유감스럽다 그랬잖아요. 그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고 저는 대법원에 가면 반드시 파기, 환송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언론 여러분, 우리 비대위 회의 기사를 쓰실 때 저를 클로즈업한 사진은 쓰지 마십시오. 서울고등법원에 가면 사진 조작범이 될 수 있으니까 클로즈업해서 찍지 마시길 바랍니다. 법원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을 살려주었습니다. 방금 듣고 오신 이야기는 그 김문기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사진을 조작했다라고 한 그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약간 그것을 비꼬면서 한 이야기인데, 정광재 대변인님, 국민의힘으로서는 당혹스러움을 넘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그러니까 사법 리스크를 지적하는 것도 이제는 한계가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이 나오더라고요. 당혹스러움을 넘어서 황당하죠. 황당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1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았던 판결이 2심에서 무죄로 바뀌는 확률, 지난 3년간 통계 보니까 1.7%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 1.7%의 행운이 어떻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만 찾아갈 수 있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 저는 유권자들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사법 리스크 굉장히 크지만 그 사법 리스크보다 더 큰 것은 정치적 리스크입니다. 아까 윤기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사법적 위험을 갖고 있는 분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 국민들과 유권자께서 다시 한번 하게 된다면 저는 사법 리스크는 넘었을지 모르지만 정치적 리스크는 더 커졌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당혹스러움을 넘어 황당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그런 여권의 분위기와는 상반되게 민주당은 한껏 고무된 모습입니다. 그런 민주당의 시선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향했습니다. 관련 목소리 듣고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국민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 경제적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 바로 선고 기일을 지정하고 내일 당장 윤석열을 파면하십시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에 법원의 판단에 승복해야 한다더니 오후에 무죄가 나오자마자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꿔 재판부를 공격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도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까? 박성민 미성환님, 어제 민주당 의원 한 60여 명이 저렇게 법원 앞에 도열한 모습 볼 수 있었고, 무죄 결과를 보자 환호성을 지르는 모습, 그리고 이제는 헌법재판소를 더 최선을 다해 압박해야 되겠다라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진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빨리 내라라고 압박 카드를 더 세게 내보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 예상했던 것보다 헌재의 선고가 너무나 이제 지체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신속한 그 선고를 해달라라고 촉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법 계엄 이후에 지금 이제 탄핵 소추안이 의결이 되고 대통령 탄핵 선고의 결과가 이제 나오지 않다 보니까 국가가 점점 혼란이 장기화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혼란을 조속하게 바로잡을 방법은 헌재가 빠르게 선고를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령 이제 일각에서 제기됐던 일종의 그 지금 선고가 길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이 대표의 재판을 지켜보고 결과를 내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제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 결과도 나온 마당에, 그리고 심지어 이 헌재가 계속해서 장기간 평일을 더 이어갈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속한 선고가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강하게 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잠깐 그 민주당 내부로 시선을 좀 돌려보면, 강구 대변인님, 비명계도 뭐 환영한다, 당연한 결과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속내는 좀 다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뭐 구석에 안 들어가 봐서 제가 어떻게 알겠느냐마는, 사실 인간이다 보니까
사실 본인이 조기 대선이 열린다고 하면 예. 이재명 대표와의 경선을 해야 될 것이고 경선에서 아무래도 상대 후보에게 악재가 겹친다고 하면 그게 본인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밖으로 말하진 않지만 속으로는 아주 깊은 속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예. 그건 어차피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그걸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현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던 분들도 저는 이제 어떤 이재명 대표의 개인 사법 리스크에 대한 공격은 할 수가 없고 아무래도 정책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인 어떤 정책 토론이 열릴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를 사법 슈퍼위크라고 언론에서 불렀는데 그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도 이번 주에 나올 것 같다는 예상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번 주도 넘어갈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언제 나오는 것이냐? 윤기천 부위원장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의 그 판결 선고 구조가 이미 이런 형사재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분의 판사가 어느 정도 심정이 형성이 되면 그때 결심을 하고 예. 선고기를 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끝난 상황이지만 헌재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헌법재판소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툼을 남긴 채 끝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는 건데 이거를 같이 마치 보충 의견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나는 정치인 체포 지시를 안 한 걸로 보인다라고 의견을 써서 별개 의견을 낼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 사실관계 확정 단계에서 이렇게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4월 11일 내지 18일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잠정적으로 본인들이 이 정도까지 우리 합시다라고 데드라인을 정해놓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서둘러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 소식까지 알아봤습니다. 저는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